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리코프에서 반격에 나서면서 스웨덴제 대전차 로켓 칼 구스타프로 러시아군의 최신의 전차 T-90M 10여 대를 격파했다는 서구 미디어들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T-90M 전차 10여 대를 파괴했다는 뉴스는 가짜였습니다. 중공 관영 CCTV의 영문 뉴스 CGTN은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두 번째 T-90M을 격파했음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첫 번째 T-90M을 격파한 지 며칠 뒤에 거둔 전과라고 전했습니다. 출처와 팩트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중공의 관영 매체라고 해서 그 보도를 엉터리로 보면 안 됩니다. 취재 인력이나 정보망이 많아 그들이 쓰는 기사는 외신에 관한 한 상당히 정확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조차 두 대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10여 대, 많게는 수십 대가 격파당해 러시아군이 섬멸되다시피 했다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에 돈을 퍼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 미국 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추가 군사 경제 원조 명목으로 400억 달러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라이너들은 관련 법안을 토의 없이 만장일치,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 의원이 이를 막았습니다. 이로써 법안 통과는 최소 한 주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폴 의원은 400억 달러나 되는 거액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감시할 특별감사가 지명돼야지만 법안의 패스트 트랙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 돈이 키예프로 가는 만큼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의원은 반대했습니다. 푸틴의 비도덕적 전쟁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대해 도덕적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라이너인 미치 매코넬 의원도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만큼 상원도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랜드 폴 의원의 제안은 돈의 사용을 감시할 특별감사를 두자는 수정안으로 상원이 여기에 합의하면 다시 하원으로 내려가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랜드 폴 의원은 2월 우크라이나 분쟁이 시작된 이래 이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600억 달러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빌린 돈을 계속 쏟아붓다가는 이미 3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더욱 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랜드 폴 의원은 미국인들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돈을 남의 나라에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원직 서약은 미 헌법에 한 것이지 다른 외국에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무리 명분이 동정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서약은 미 합중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나락에 빠뜨리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 57명을 제외한 민주당 전원에 의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 명기된 지원 금액은 2021년 미국 대외 원조 총액의 2배 이상이 되는 거금입니다. 이런 거금을 퍼준다고 하자 조지아주 출신의 공화당 하원 의원 머저리 테일러 그린은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녀를 푸틴의 선전을 전파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랜드 폴 의원은 미국이 아직도 중동전에 사용한 1.6조 달러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빌린 5조 달러의 악성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소련이 무너진 것도 군사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돈줄이 말라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드 폴 의원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구하려 시도했다가는 미국도 그런 운명을 맞이하기를 바라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에 돈을 퍼주자고 하는 마당에 하원에서도 할 말을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출신의 공화당 하원의원 폴 고사르는 경제를 마비시키는 부채, 인플레이션, 난민 문제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수조 원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기 있게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며 러시아가 우리의 적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열거한 미국의 국내 문제는 푸틴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팩트가 틀린 게 없지만 그동안 미국 정가에서는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분유 대란에 집중하자는 주장에 대해 푸틴 추종자라고 비판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당당히 맞섰습니다. 평화와 불개입 원칙에 따르자는 것일 뿐이라면서 자신의 다 자란 자녀들이 미국하면 전쟁과 아무 득될 게 없는 대외 개입만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폴 고사르 의원은 또 미국의 국경이 활짝 열려 가히 역사적인 난민의 물길이 들이치고 있는데 바이든은 납세자의 돈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바이든 정권은 거의 모든 나라에 참견하고 있다면서 이게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닌 아메리카 라스트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가장 위험한 적은 미국 내부 워싱턴 DC에 있지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해서도 단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해 공직에 있으면서 1억 달러를 벌었다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400억 달러 가운데 꽤 큰 덩어리가 어디로 갈 것으로 보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산적한 국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 푼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 고사르나 랜드 폴, 머조리 테일러 그린처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치르는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여러 때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 라이너들과 기득권층은 그들의 입을 막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수 계열의 토크쇼 사회자 마크 레빈도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푸틴 추종자로 낙인 찍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 정가의 사상적 혼란도 극심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마냥 감춰질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보다 미국이 먼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달러 패권과 경제가 전방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산유국이지만 에너지 가격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보다는 사정이 조금 양호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힘이 아주 빠르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핵심 가치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러시아와 대결함으로써 얻는 게 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와중에 러시아는 올해 밀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잠정 통계치지만 올해 밀 수확량이 8,700만 톤으로 최고의 풍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700만 톤의 밀 수확량을 포함한 전체 곡물 수확량은 1억 3천만 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물량은 국내 수요는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 글로벌 마켓 파트너들에 대한 공급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많은 나라들이 기아의 위험에 직면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서구 엘리트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체 곡물 생산량은 2017년부터 1억 3천만 톤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밀만 봤을 때는 근소하게 종전의 기록을 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에 이어 빵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세계의 주도적 위치를 계속 유지해갈 전망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